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면 이 인터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진행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게 저의 역할일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요. 즉,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걸 생각해보면요.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듯이 혼자 말을 막 잘하는 상황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99%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또 70% 이상이 질문이에요. 답변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답변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하기의 스킬은 질문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터뷰에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이로서 출연자로서 어딘가에 나간다고 하면 나는 단답형으로 짧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구절절 되게 길게 말하는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배우, 연예인을 지금 초대를 해서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내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상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아까 우리 말 잘하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들은요, 대화는 많이 하지만 핵심적인 걸 많이 포함하지 못하고요. 과묵하신 분들은 오히려 말수가 너무 적어서 진짜 하고픈 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절함이 중요한 건데 그 적절함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질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잘 전달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야 조금만 말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짧게 말해야 이해하기가 쉽고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잘 말하는 방법의 핵심은 사실은 짧게 쉽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어려운 한자어를 섞어서 어떤 말을 인용해서 되게 어디 거를 무슨 유명한 글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막 문장을 길게 말해서 이야기하면 나 말 잘하고 유려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9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30, 40대의 왕성한 사람들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짧고 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네,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막 무겁게 끌고 가는 사람, 끌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는 느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대화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산길을 가는데 대화를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가고 업고 가고 막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올 수 있게 이 앞에 있는 숲을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뭐 잘 지냈습니다. 단답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불편하다던가 자기가 말 실수할까봐 조금 두려운 것들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얘기하다 나올까봐 라던가 등등 그런 요소들을 미리 앞서서 치워준다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짧게 말하기 방법은 이런 건 거예요.
이맘때쯤이라면 여의도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텐데 아직 벚꽃이 활짝 피지는 않아서 나들이 객이 적은 모습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뭐 어색하진 않죠? 비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짧게 말하면요. 평소 이맘때면 여의도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길게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크게 느끼진 않지만 좀 더 명쾌하게 세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는 법. 창덕궁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월요일 휴관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 문장이에요. 정보만 가득 넣었죠? 창덕궁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와 가깝습니다. 월요일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력 하기 더 쉽게 됩니다. 요즘 왜 어린 친구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딸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영상들에 익숙해져 있고 자극적인 거에 노출되다 보니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긴 문장을 갖다 줬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요. 혹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짧게 쉽게 말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고 요즘에는 글쓰기 법을 가르칠 때도 짧게 쓰는 법, 쉽게 쓰는 법을 가장 1번으로 가르칩니다.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한 기술 4가지입니다. 호응의 기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EARS 기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세 이야기.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상세히 되풀어주는 거예요. 나 양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할 때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어떻게 될까? 그걸 그냥 상세히 되풀어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할래.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냥 되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뭔가를 요구하고 아니면 막 진상을 부리다가도 그러셨군요. 이런 말씀이셨군요. 라고 인정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캄다운이 돼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정해주는 것은 막 이야기를 해.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넌 어떻게 말하는 입이 이렇게 예쁘니? 넌 어쩜 이렇게 오늘 머리핀을 어디서 하고 왔어? 너 구두 되게 예쁘다 라던가 아니면 너는 화를 내도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칭찬 혹은 지금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 헛웃음 나오셨죠? 상대도 그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내다가도 뭐야 이러면서 약간 한번 끊어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건 거예요. 세 번째는 반사하기. 말한 걸 그대로 한번 되물어 주기만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못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아니 뭐 못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뭐라던가 이렇게 한 번쯤 대화를 끊어줌으로써 생각할 시간을 벌고 상대의 말하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술은 요약하기예요. 이 요약하기는 어떨 때도 사용할 수 있냐면요. 상대방이 막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래서 네 말이 이렇다는 거 맞아? 라고 한번 요약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우리 보험 같은 거 설명 들을 때 가입하라고 설명 들을 때 이거는 뭐 어디 10년 보장 이거 90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몇 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근데 다 듣다 보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가입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암과 관련된 거여서요. 암과 관련된 게 이만큼 보장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게 맞아요? 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질문했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보장과 관련된 부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쉽고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까 우리 대화의 기술의 핵심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호응의 기술이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다시 한번 되묻는 것. 근데 그 되묻는 방식이 상세하게 한번 풀어주는 것, 인정하면서 뭔가 칭찬을 해주면서 대화의 맥락을 한번 끊어주는 것, 그 다음에 반사하기, 그대로 한번 되묻는 것,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해서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 요 네 가지 기억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2시간 강의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세 이야기, 인정하기, 반사하기, 요약하기. 이 용어가 좀 어렵다면 다시 한번 그대로 되묻는 거. 그 다음 정리해서 이거 맞아? 묻는 거. 그 다음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칭찬을 해주는 거. 네. 요것들 기억하시면 이게 가장 여러분 대화에서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에 계시다 보면 감사 인사를 받는 일들도 많지만 컴플레인을 겪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같이 휘말리시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걸 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이런 얘기 맞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 네 가지 기술을 정확하게 다 한꺼번에 4개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실천을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의 대화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목소리에는 표정과 감정이 실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뒷셈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뒷셈이라는 의사가 미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표정, 근육을 전혀 쓸 수 없는 근육 마비를 겪고 있는 환자들한테 전기 충격기로 되게 옛날 얘기예요. 전기 충격기로 작은 이 피부 근육들을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씩 막 다 자극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근육을 움직이는가를 막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자극을 줘도 움직일 수 없는 얼굴 근육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눈웃음을 웃는 이 눈 주변 근육이었어요. 이 눈 주변 근육은 자극을 아무리 강하게 줘도 실제 이 사람이 진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면 이 광대와 눈 주변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혹시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미소, 이쪽에 있는 미소 무슨 차이냐면요. 광대가 눈 주변 근육이 얼마나 움직였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뒷셈 미소를 우리가 진짜 미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미소는 광대와 눈이 같이 웃는 건 거예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짜 미소는 뭐냐면 눈 주변 근육과 광대는 움직이지 않고 입만 웃는 건 거예요. 이렇게 조커처럼. 네. 흔히 서비스 미소를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서비스 미소도 상대가 기분 좋아지게 하려면 이 광대와 눈을 같이 웃는 거. 그런데 이 광대와 눈이 같이 웃어주려면 진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성인 여성, 동양인 여성에서도 충분히 이 뒷셈 미소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뒷셈 미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목소리 티가 나기 때문에 전화를 그냥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랑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랑은 소리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소리의 차이는 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표정과 감정을 실어 말하는 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건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영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영화를 소개할 때 여기 왕의 곁을 지키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의 목숨을 지키려는 보디가드도 있죠. 자, 오늘은 목숨 바쳐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 그리고 킬러의 보디가드. 이렇게 뭔가 성우처럼 목소리에 연기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레이션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걸 감정을 넣지 않고 그냥 여기 왕의 곁을 지키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의 목숨을 지키려는 보디가드도 있죠. 자, 오늘은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보다는 여기 왕의 곁을 지키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몰입감을 높이죠. 그것처럼 소리에 감정을 실는 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내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가 드린 유인물의 마지막에 있는 인사말과 함께하는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땡땡지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적어봤어요. 말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무표정으로 읽으면 그냥 딱딱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광대와 눈 주변 근육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서 읽는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조현주입니다. 이렇게 소리에 미소가 담기게 됩니다. 자, 지금 다들 너무 근엄한 표정 짓고 계시거든요. 네, 하하하 할 때도 눈 주변과 광대를 안 움직이고 하하하하하 이러면 억지 웃음, 가짜 웃음이 되고요. 진짜 웃음은 하하하 하다 보면 광대가 올라가요. 광대를 한번 쭉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녕하세요부터 같이 한번 그 유인물에 있는 걸로 읽어보셔도 되고 저를 따라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누구누구입니다. 네, 경남지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아까 우리 연국의 위에 상암 이렇게 타고 무지개처럼 쭉 나간다고 했던 기억나세요? 지금 이야기했을 때 경남지부 누구입니다. 이거 말고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무지개처럼 포물선 긋는다고 생각하면 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 다음 문장. 말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말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짧은 시간에 말하기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시간이 지금 3분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정리 빠르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목소리의 필수 조건은 이 네 가지입니다. 바른 자세 꼭 기억해 주시고요. 턱 들지 않는 것 여러분 특히 기억해 주시고 촉촉하고 편안한 성대를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 카페인이나 술의 섭취는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아, 여기서 팁 하나.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목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나 목이 아파서 조그맣게 말할게 이렇게 하는 행동은 성대를 쥐어짜는 아주 최악의 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나 목이 아파서 편안하게 말할게 힘만 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위턱을 사용해서 구강을 위아래 크게 벌려서 울림소리를 주지. 그다음에 소리를 무지개를 내뱉듯이 그리듯이 이렇게 둥글게 내뱉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매력적인 목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 대화를 이끄는 필살기 결국은 질문을 잘하고 잘 듣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뒷셈 미소, 진짜 미소를 장착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미소와 감정을 담는다. 그다음 아까 4가지 기술 꼭 이것만은 기억하시라고 했던 상세 이야기, 인정하기, 반사하기, 요약하기. 되묻는 것, 칭찬하는 것, 인정해주는 것 꼭 그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